안녕하세요. 소박한대 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 시간 머신러닝 맛보기 1부 모델링 이어서 이제 2부 사람의 신경체계를 흉내내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제작하는 영상은 전부 이 웹페이지 기반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보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난 1부에서 했던 거를 한 줄 요약하자면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 모델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델링을 그냥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냥 해본 거였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쓰는 체계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사용할 기술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거든요. 신경세포를 인공적으로 만든 거를 이제 서로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고요.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해볼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 일부에서도 했었던 특정 회사에 충성하는 고객 모델, 그 다음에 탄도사거리 계산 모델을 이번에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인공신경세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신경세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제 도식화하는 거거든요. 실제 신경세포에 신경전달 물질이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온 물질이 이제 합성 과정을 거쳐서 분출이 되는 거죠. 이제 분출된 물질이 다시 다른 신경세포에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이 되면서 이제 신경체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신경세포를 생각해 볼게요. 입력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신호들을 이제 증폭하거나 감쇄하는 거죠. 여기는 예를 들어둔 경우는 0.71, 0.95, 그 다음에 0.83, 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신호를 0.71배 하거나 0.95배 하거나 0.83배 한다 라는 거고요. 그 신호들을 이제 합산한다는 거죠. 기호는 합산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합산한 결과를 출력하는데 약간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기 이 써놓은 기호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출력 신호가 예를 들면 합산한 신호가 마이너스 뭐 10이었다, 마이너스 5였다, 0이었다, 5였다, 10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필터의 결과는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0으로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그대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 필터를 두고 출력 신호를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기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간단하게 인공신경 세포를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에 충성하는 고객 모델을 인공신경세포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세포를 사용해서 해당 모델을 학습해 볼 건데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일부에서의 결론은 이제 이 모델에 따르면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B사의 휴대폰만을 선호한다 라는 거죠. 원본 데이터를 보면 B사일 때만 선호가 1로 나오고, 나머지 경우엔 다 선호가 0으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화면 크기든 성능이든 배터리 지속 시간이든 무게든 가격이든 상관없이 제조사가 B이기만 하면 이제 이 휴대폰을 선호한다, 뭐 이런 선호 모델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게, 이전의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제조사라는 거를 B나 C나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성능이란 입력을 상중하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상중하. 그다음에 가격을 고가, 중가, 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공신경망에다가 고가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에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제조사가 B다, C다, D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대신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제조사가 B다. 그 다음에 제조사가 C다. 그 다음에 제조사가 D다. 이렇게 이제 B, C, D를 세 개로 나눠서 입력을 이제 세 개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공신경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성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셋을 변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인공신경 세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무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무게 값이 들어간다고 할 때 130이 예를 들라는 값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제조사가 1이고 0이고, 제조사 C가 1이고 0이고, 제조사 D가 1이고 0이고 이런 값들이 들어갔는데 무게만 13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는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호를 -1에서 1 사이로 줄여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게가 130g이었다라면 킬로그램을 쓰면 되잖아요. 1000으로 나눠서 0.13kg이 되는 거죠. 0.13이라는 신호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게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특정 범위 내로 줄여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조사 B고, 성능은 상이고, 그 다음에 무게는 0.13kg, 데이터셋을 원본 데이터셋에서 이제 인공신경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1에서 1 사이로 가능한 한 스케일을 바꿔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변경을 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 자료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출력 자료인 거죠. 기대되는 출력 자료. 이렇게 해서 우선 데이터셋을 인공신경 세포에 맞게 변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신경세포만 가지고 이제 이 특정 기업 선호 고객 모델을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B사를 좋아하는 고객. 학습할 모델의 입력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셋 그대로고요. 거기에 12개의 이제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제 선호하는가 비선호하는가를 1과 0으로 나타내는 거죠.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게, 다시 학습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학습률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이 계속 바뀌면서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학습 진행도에 대한 걸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같은 데이터를 이제 10,000번 학습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조정해 나가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된 값이 여기 표현이 된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에러 제곱합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선호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이제 출력으로 내놓은 값이 이제 실제 선호했냐 안 했냐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쓰면 예측값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결과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제곱한 다음에 합을 하면 이게 에러 제곱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에러 제곱합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에러 제곱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제 학습의 결과를 보면 이제 제조사 B에 해당하는 입력이 들어올 때만, 1로 들어올 때만 이제 1로 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결과가 선호로 나가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입력에 대해서는 전부 0으로 무시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0으로. 다 0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렸던 제조사 B일 때만 이제 1로 나가는, 이게 아닐 때는 0으로 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모델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 하나만을 가지고도 간단한 경우에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기업을 선호하는 고객 모델은 신경세포 하나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쉬우면 뭘 못하겠어요.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을 이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탄도사거리 계산 모델이라고 써놨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예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대포를 발사하는데, 예를 들면 대포를 발사하는데 이제 각도가 있죠.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대포의 탄이 도달하는 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로 보여주는 각도는 45도고 45도로 발사했을 때 최대 사거리가 나와요. 10.2m. 그리고 예를 들면 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각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런 식으로 또 거리가 줄어들겠죠. 발사 각도에 따라서 사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제 이게 우리의 학습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가정을 좀 더 써놨는데 이거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진공에서 탄도 사거리를 계산한다 라는 가정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발사각 마이너스 45도 나누기 100, 그 다음에 사거리 나누기 10,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가능하면 신호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가능한 한 축소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신호를 축소를 해준 거고요. 이 발사각 마이너스 45 나누기 100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사거리를 계산한 결과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학습할 모델은 이 발사각 마이너스 45도 나누기 100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사거리를 출력으로 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걸 모델링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어떤 구간에서는 사거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는 사거리가 조금 늘어나죠. 그리고 어떤 구간에는 사거리가 줄어들고 어떤 구간에는 사거리가 다시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걸 모델링 하기 위해서 신경세포를 여러 개의 망을 구성해서 학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보다 복잡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복잡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세포 여러 개를 조합해서 신경세포 망을 만들고 그 세포망을 학습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경세포 망을 구성을 변경하는 인자가 두 개가 있는데 wide랑 deep이라고 표현해놨죠. wide를 제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같은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의 수가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deep 값을 조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까 생겼던 층들이 계속 겹겹해서 쌓이는 형태로 뒤로 순차적으로 쌓이는 형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좀 극단적인 경우부터 볼까요? 예를 들면 wide 값이 1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의 한계가 되게 명확하죠. 신경세포 하나가 출력을 내고 그 신경세포가 다시 또 출력을 냈는데 결과가 이제 실제 결과값은 파란색이고 이제 예측값은 주황색이라고 했을 때 이 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심각하게 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가 낼 수 있는 이제 출력의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정도의 표현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신경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의 신경세포들이 낼 수 있는 신호의 모양새가 이렇게 제한적인데, 근데 wide 값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여러 개를 써보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 신경세포가 이런 식의 모양을 출력을 내고 이 신경세포가 이런 식의 모양의 출력을 내는데 이거를 조합하면 이제
그 다음 신경세포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제 결과값에 근접한 모양이 약간 각이 지긴 했지만 근접한 모양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와이드 값을 계속 늘려나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경세포 출력이 나오고 이걸 조합해서 그 다음 단의 신경세포가 이걸 조합해서 또 이제 복잡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학습 버튼을 계속 눌러서 다시 학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보다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학습을 계속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틀리는 모델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와이드에 대한 설명만 했다면 이제는 딥 파라미터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그래서 딥 파라미터를 이제 조정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이제 층이 많아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층이 많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출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출력을 볼 수가 있고요. 세포들의 신경세포들의 출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함에 따라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출력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것들을 또 조합해서 나온 출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결과에 근접한 형태의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신경세포의 수를 조절해서 그 다음에 한 층에 몇 개의 세포를 쓸 건지 혹은 몇 개의 층을 쓸 건지를 조절해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도사거리 사례로 본 인공신경망 구성의 주안점,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각 개별 신경세포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신경세포는 초기값이 다 임의 초기값, 랜덤 초기값을 갖고 학습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초기값에서 학습한 서로 다른 초기값에서 시작해서 학습한 결과가 이제 위에서 보다시피 이런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유의미한 신경세포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필요한 신경세포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효율적으로 모든 신경세포가 학습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그 얘기죠. 활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인 신경세포로 분화한다.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초기값을 주면 되지만 그러나 미리 알 수 없거든요. 초기값을. 어떻게 줘야 얘가 나중에 유의미한 활동적인 신경세포가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경세포들을 포함해 초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써야 한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탄도사거리 예에서 3 곱하기 2, 그러니까 와이드 3, 딥 2로 신경세포 구성을 해도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이때는 결과가 대체로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아예 결과가 완전히 잘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매번 학습을 할 때마다 불확실하니까 탄도사거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좀 더 세포를 쓰는 거죠. 세포를 써서 와이드 5개에 딥 3으로 해서 신경세포를 구성하면 결과가 웬만하면 이제 정확하게 웬만하면 학습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별 신경세포의 임의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모델의 전체 표현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얘기 드리면 어쨌든 간에 신경세포를 막 많이 쓰면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게 이걸 위해서 나는 신경세포를 많이 써야 되죠. 자원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학습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겠죠. 공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와이드 값을 조정하면 이제 모델의 빌딩 블록을 몇 개로 할 건가를 설정하는 셈이 돼요. 특히 입력 바로 다음 층,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입력 바로 다음 층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앞으로의 모든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 되는 빌딩 블록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층의 와이드 값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딥 값을 이제 계속 키우면 아까 만든 기초적인 빌딩 블록들을 계속 연결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이 된다. 이제 딥 값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여기 써놨죠. 조합으로 복잡한 빌딩 블록이 생성된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표현이 여기 이 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 딥하게 만들수록 아주 사소한 빌딩 블록들이 생성돼 있더라도 그거를 조합하면 조합할수록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 복잡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려면 입력 값들의 개수, 입력의 차원수죠. 아까 같은 경우에 탄도사거리 모델에서는 입력 차원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2배수 이상인 것을 와이드 값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보된 이 와이드 값으로 확보된 빌딩 블록들의 조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딥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데 적어도 딥 값이 3 이상인 정도로 구성해서 조합을 얻어낼 수 있는 정도는 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공신경화의 기본 개념은 무척 간단한 데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기술을 뭐 대규모 기업이나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척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인공신경망이 표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법같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거꾸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드린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3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가 있다, 더 알고 싶다 라는 분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들을 이제 한 단계씩 들으면서 진행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거는 권장드려요. 마지막으로 써놓은 거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마치 자동차 그 거울에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익숙해지면 쓸 수 있는 거죠.